2025년 6월 24일.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명령도 없이 움직인 개. 철근 더미를 향해 뛰어든 백색 진돗개. 그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개는 지시도 탐지기도 없었는데 마치 사람처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제가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지금부터 전 세계 구조견 시스템을 뒤흔든 백두와 루루의 이야기. 그 충격의 진실이 공개됩니다. 그날 저는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기운이었죠. 저는 릴리안 밀러. 독일 국제구조대 지휘관이자 2세대에 걸친 현장 경험 경력의 구조견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셰퍼드들과 함께 생명을 구해냈고 그 모든 과정은 정밀한 지시와 훈련에 기반했습니다. 그런 제가 인도네시아 팔렘방 합동훈련에 참여했을 때 공항에서 본 한국 구조견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백색 진돗개, 이름은 백두. 그 개는 훈련 중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하듯 서 있었죠. 그 순간 바람이 한번 휙 스쳤는데 다른 개들이 긴장한 반응을 보인 반면 백두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의 방향까지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옆에 있던 벨기에 대원 자크가 작게 말했죠. 저게 늑대 아냐? 느낌 이상한데. 그 개는 명령 없이 조용히 훈련장 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장 한지민의 말. 백두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판단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게 뭔가 다르다. 너무 다르다. 다른 구조견들은 주인의 지시만 기다리며 긴장된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백두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현장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차분한 눈빛에서 느껴진 건 복종이 아닌 분석이었습니다. 개는 도구라고 믿어왔던 저에게 백두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자크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릴리안, 저게 혹시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건 아닐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이 곧 두려움이 되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상식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구조견들이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죠. 벨기에의 셰퍼드, 프랑스의 블러드하운드, 그리고 제가 훈련시킨 독일의 막스까지. 모든 개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며 긴장된 눈빛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백두 옆에 갈색 털의 진돗개가 있었어요. 이름은 루루. 루루는 공원을 산책하듯 여유롭게 이리저리 걸어다녔죠. 자크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개는 훈련은 받은 걸까? 명령은 듣는 건가? 다른 팀 대원들도 눈을 찡그시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못마땅했어요. 구조견은 절대적인 명령체계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현장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모의 재난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아내는 시연이었어요. 각국 팀들이 차례로 투입됐습니다. 막스는 제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벨기에 셰퍼드 역시 정확한 동선으로 수색했죠. 그런데 한국팀 차례가 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지민은 백두를 향해 짧게 말했어요. 백두야, 시작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백두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다른 구조견들이 피했던 철근 더미 사이로 곧장 뛰어들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거긴 위험합니다. 개가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지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백두는 어디가 안전한지 알고 있어요. 10분 후 방송이 울렸습니다. 1차 생존자 발견. 한국팀 백두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5분 후 2차 생존자 발견. 한국팀 루루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제 훈련법으로도 찾지 못한 생존자를 저 한국개들이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그저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실전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확신은 다음 날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새벽 5시 47분,
강진이 팔렘방 외곽을 강타했습니다. 규모 6.3. 훈련은 순식간에 실전으로 바뀌었고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독일팀은 신속히 장비를 세팅하고 저는 A구역부터 차례로 수색하라 지시했죠. 열화상 카메라, 음향 탐지기. 베테랑 구조대장의 기술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정확한 순서, 정밀한 분석. 그게 생명선을 지키는 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팀의 움직임은 또 달랐습니다. 장비 없이 나타난 한지민이 백두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백두야, 시작이다. 그리고 백두는 곧장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시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구역은 우리가 후순위로 밀어둔 곳이었어요. 거긴 위험해요. 현장 지휘관이 외쳤지만 백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크가 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신 나간 거 아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두는 침착하게 무너진 콘크리트 틈 사이로 몸을 낮췄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대로 매몰되면 구조대원이 아닌 구조대상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15분 후 현장에 울린 방송. 생존자 발견, 한국팀 백두. 그 소리에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모든 걸 데이터에 의존했던 저와 감각으로 움직인 게 사이의 차이. 그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복슬복슬한 갈색 털. 루루가 조용히 다가가 무너진 벽돌 더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끄응, 끄응으. 그 순간 제 귀가 얼얼해졌습니다. 10년 전 이탈리아 구조 현장에서 들었던 마리아의 마지막 신호. 그 신음소리와 똑같았거든요. 20분 후 먼지 속에서 작은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6살 남자아이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루루를 보며 웃었죠. 멍멍이가 나 찾았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과학과 기술만을 믿었던 제 사고. 그 아래 놓쳐왔던 생명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한지민에게 따졌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운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이론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개가 느낀다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조는 정밀한 과학이어야 해요. 감정이나 직감 같은 것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방식으로 구역을 분석해 지시했어요. 열화상 카메라가 뚜렷한 반응을 보였고 음향 탐지기도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여기를 파세요. 생존자가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 파기 시작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뜨거운 난방 파이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때 루루가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백두가 곁에 섰어요. 루루는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복슬복슬한 발로 조심스럽게 흙을 헤쳤죠. 한지민이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이 발견됐어요. 임신부였죠.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지진 당시 끝내 구하지 못한 동생 마리아. 그날처럼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루루의 울음소리가 마리아의 마지막 신음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과학적 분석에만 의존하다가 놓친 생명. 그걸 이 복슬복슬한 게 하나가 알아본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믿어온 과학이 그 따뜻한 울음소리 하나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밤이 되자 저는 조용히 백두를 바라봤습니다. 텐트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 개는 제가 다가서자 고개를 돌려 절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수용하는 시선. 처음으로 개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니? 그 아이를. 백두는 대답 대신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바람이 스쳐가고 그 옆에서 제 자존심도 조용히 씻고 있었죠. 한지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잠 못 주무세요? 당신들 개를 어떻게 훈련하는 거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한지민은 앉으며 말했죠. 한국에서는 개를 도구가 아니라 가족처럼 대합니다.
가족이라고요? 네. 우리는 명령하지 않아요. 대신 믿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평생 신념으로 여겼던 저는 걔에게 명령만 했거든요. 그럼 틀리면요? 틀리면 다시 해요.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느낌이니까요. 그녀는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럽고 단단해 보였죠. 백두와 저는 서로를 읽어요. 말 없이도요. 저는 막스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제 명령에 복종했지만 제 마음을 읽으려 하진 않았죠. 아니, 제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나요? 한지민은 조용히 말했어요. 정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에 흐르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아니라 연결되는 느낌. 그 순간 백두가 제 손등에 코를 댔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심장이 움찔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손끝에서 올라왔죠. 저도 백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지민이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을 알아봐요. 릴리안 씨는 진심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구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곳이더라고요. 다음 날 또 다른 붕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쇼핑몰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독일 팀의 첨단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기 간섭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도 음향 탐지기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용히 한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수백 건의 재난에서 체득한 노하우 경력의 독일 전문가가 한국 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한지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걔들로요. 백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게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저를 평가하는 시선이 아니라 동료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백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부탁해, 백두야. 백두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는 것처럼 신중했어요. 콘크리트 덤이 여러 곳에 코를 대보더니 특정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여기인가? 백두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이해했어요. 여기를 파세요. 30분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생존자가 발견된 겁니다. 제 구역에서 백두가 찾아낸 생명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을 깨달았거든요. 구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루루도 다른 지점에서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 8개월 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저는 백두와 루루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지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릴리안 씨도 이제 정을 느끼시는군요. 정. 명령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구조견들이 특별한 이유를요. 그들은 단순히 훈련받은 동물이 아니라 구조대원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동반자였던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요. 마지막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저는 백두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차가운 이론만 믿어왔던 제가 말없이 무릎을 꿇고 걔와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고마워, 친구야. 백두는 제 손을 할렸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눈물이 흘렀어요. 루루도 다가와서 제 손에 복슬복슬한 털을 비볐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완전히 틀렸어. 한지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걸 배운 거죠. 새로운 것? 한국에서는 그걸 정이라고 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 쌓아온 기준과 추구했던 완벽한 시스템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걸 좋아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고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재난 현장에서 본 한국팀의 모습이 그랬어요. 한지민과 백두, 루루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 말입니다. 저도 독일에 돌아가면 막스와의 관계를 바꿔야겠어요. 막스도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한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독일 셰퍼드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처음으로 막스의 눈을 진심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막스야, 미안해. 그동안 너를 도구로만 생각했구나. 막스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막스를 껴안았어요. 따뜻한 털의 감촉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을 막스와도 나누고 싶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한지민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목걸이였어요. 이건 뭔가요? 정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독일에 돌아가서도 마음으로 구조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 목걸이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백두와 루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두 개 모두 제 손에 코를 비비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한지민이 웃었습니다. 정으로 연결된 관계는 거리와 시간을 넘어서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저는 한국팀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20년간 놓쳤던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준 분들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기술과 시스템보다 마음과 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나라. 서로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 바로 백두와 루루 같은 특별한 구조견을 만들어낸 비결이었던 거죠. 독일로 돌아온 저는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치의 의심 없이 따르던 규칙, 정확함과 명령의 시스템, 걔는 도구라는 확신. 그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처음엔 조롱도 받았죠. 릴리안, 왜 그러는 거야? 한국 걔한테 감동이라도 받은 거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하얀 게. 백두가 제게 보여줬던 눈빛 때문입니다. 평생 명령만 해온 제가 처음으로 상대의 판단을 믿고 싶어졌던 순간이었죠. 저는 막스와 훈련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젠 명령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막스야, 오늘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 감각을 믿어도 될까? 막스는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조금씩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스스로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6개월 뒤 위넨 근교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장비가 통신장애로 작동 불능. 과거의 나였다면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막스를 바라봤어요. 막스야, 널 믿을게. 막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은 단호했고 먼저 무너진 잔의 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20분 후 생존자 발견. 막스가 직접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그날 독일 뉴스 일면을 장식한 제목은 이랬습니다. 걔가 명령 없이 구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살렸다. 그날 이후 유럽 각국 구조팀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 한국식 방식, 그 정이라는 걸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진심으로 이어지는 연결이에요. 1년 후 저는 국제구조대 연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수많은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는 앞에서 제 마지막 발표 슬라이드는 백두와 루루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걔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동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존재입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제목에 걸린 전통 매듭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기 전 한지민이 건넸던 그 목걸이. 이건 정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저는 압니다. 그 정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백두와 루루가 저 멀리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두가 천천히 돌아보며 그 익숙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잘했어, 릴리안. 넌 이제 진짜 구조대원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저는 릴리안 밀러, 제 경험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